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막 이제 2년이 접어드는 여성입니다. 막 결혼했을 때 위기가 좀 있었는데 기지를 발휘해서 그 위기 잘 넘긴 사람인데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제게도 아주 좋은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시가에서도 좋은 아들이자 동생이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말죠.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큰 소리 내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차라리 희생을 하는 사람인데 시가에서 저와 다른 식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그냥 울어버립니다. 그럼 저는 그 눈물에 약해져서 시가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곤 했었고요. 저희 결혼하고 나서 반년 정도 있다가 시누이가 이사를 가게 됩니다. 시누이는 대학을 중퇴하고 아이가 생겨서 바로 결혼을 한 경우였었는데 사실 결혼 10년 차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참 일찍 결혼을 했죠. 그런데 10년 만에 이사를 하게 된 겁니다. 시부모님 정말 좋아하셨고 그동안 시누이로 인해 마음고생을 좀 하셨었다고 했는데 이제야 집 같은 곳에 살게 되었다면서 시누이 부부를 칭찬하고 축하를 해주셨었죠. 저도 다른 식구들이 다 좋아하니까 축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살짝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로만 축하하는 건 아랫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요. 시누이 부부가 넉넉하지 않은데 저희 결혼할 때 100만 원이나 축의금을 줬다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시누이네는 예상보다 좋은 집에 나와서 이사를 간 경우였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집을 구한 상황이었었거든요. 경매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시누이는 경매 도 같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암튼 자신들이 애초 계획보다 일찍 이사를 가는 경우니 돈이 조금 모자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 저희 보고 좀 배려를 해주라는 말씀이셨죠. 애들이 돈이 없는데도 니들 축의금으로 100만 원이나 내놓았었어. 우리 아들은 지두나 결혼할 때 뒷조가리 해준 게 다였는데 이런 게 식구라는 거다. 본인도 어렵지만 식구를 위해서 내가 조금 덜 쓰고 내어주는 게 너도 결혼했으니 이젠 식구노로 태하는 거 아니니? 그땐 그 사람은 어렸을 때니까 어머니 말씀처럼 뒷조가리를 줬겠죠. 그리고 어머니, 이런 말씀은 제게 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형님 부부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사정을 잘 모르니까 어떤 걸 도와드려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선 저는 무슨 식구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건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그리고 100만 원? 너무 큰 돈입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럼 저희 언니는 축의금 100만 원에 냉장고, TV까지 사 주었는데요. 그런데도 저는 언니한테 신혼여행 다녀오면서 딸랑 립스틱 하나 사다 줬었습니다. 물론 언니가 바란 거였긴 하지만 언니가 제게 드린 돈에 비하면 너무 약소한 건 맞잖아요.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렇더라고요. 100만 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등짝을 찰싹하고 때리시는 거예요. 아주 세게 때리신 건 아니지만 툭은 아니었었습니다. 엄마들이 이놈의 지지배 정신 좀 차려 라는 식으로 등짝을 때리는 그런 강도로 깜짝 놀랐었죠.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보니까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아들한테 얘기를 해? 네가 경제권 다 가져갔다며. 우리 아들이 그러더만. 내가 꼭 말을 해야 알아듣는 거니? 돈을 좀 해주라는 말이잖아. 만일 돈으로 주기가 뭐하면 필요한 가전제품이 뭔지 네가 좀 물어봐서 그걸 좀 해주라는 말이잖니. 곰살맞게 굴면서 시누이한테 좀 그렇게 굴라고. 그럼 누구한테 좋은 줄 아니? 다 네 남편한테 좋은 거야. 등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돈까지 들어야 한다고? 그날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죠. 그랬더니 착한 우리 남편 우선 저를 위로해 주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줄 건 좀 해주자 하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요구사항 제 입장에선 어이없을 수도 있지만 자기는 좀 조용히 넘어가고 싶다면서요. 자기를 위해서 분란을 싫어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대신 돈이든 물건이든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상금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미안해. 다신 이런 일 없게끔 할게. 그런데 자기야, 나는 식구들끼리 얼굴 붉히고 하는 게 너무 싫어. 더군다나 우리 자기 화나게끔 하는 건 더 싫고 내 돈으로 할게. 누나네가 이사를 몇 번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집일 테니까 내가 물어봐서 내 돈으로 사주도록 할게. 대신에 엄마한텐 내가 말을 해 놓을게. 이런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지 말고 나한테 말하라고. 그렇게 해야 고부간의 갈등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나를 위해서 자기가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어? 또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장화 씨는 고양이처럼 말이죠. 그 얼굴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 250, 저 250, 총 500만 원의 돈 신우이 부부 이사하는데 보태줬습니다. 고마워 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놀라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미리 알고 있는 눈치더군요. 시어머니가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삥을 뜯기게 됩니다. 그 정도는 식구고 이사를 하는 이벤트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10년 만에 자신들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했어요. 남편도 이런 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약속했으니 더 이상 이런 황당한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고요. 신우이는 이사를 가기 전까지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것저것 서류상으로 정리할 것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까지 하는 바람에 이사 시기가 늦어졌던 거였죠. 이때도 참 이상한 게 시어머니는 제 집도 아닌데, 그리고 제가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신우이 부부집 상황을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점도 참 신기했었어요. 너는 들은 거 없냐? 언제 이사를 간다고 하느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이렇게 늦어지는 거면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등등. 아니, 제 집도 아니고 저랑 신우이가 통화를 하는 그런 사이도 아닌데 왜 제게 물으시는 걸까요? 그럼 저는 모른다고 답변을 하죠. 신우이랑 살가운 사이도 아니고 아직은 어색한 사이인데 왜 자꾸 제게 물어보시냐? 그냥 신우이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라 하면 며느리든 다 알아야 하는 거야. 시댁일에 대해선. 내가 우리 딸한테 전화를 못해서 너한테 물어보는 줄 아니? 네가 관여하고 있는지 신경을 쓰고 있는지 신우이를 네 일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체크하려고 네게 묻는 거다. 그런데 너는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니? 어머니, 제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전화해서 어머니께서 궁금하신 거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라고 말을 못하냐고. 완전 상전 들이더라고요. 며느리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집 말고도 시가일, 거기에 시부모님 말고도 시누이 집 일까지. 아니, 며느리 몸뚱이가 10개도 아니고 그리고 천리안도 아닌데 뭘 다 알아야 하고 꿰고 있어야 한다는 건지. 저런 억지를 부리시는데 내 결혼 쉽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한번 제대로 들이밀겠구나. 아무리 남편이 장화 씨는 고양이 같은 얼굴을 해도 결국엔 저리 되겠구나 싶었는데 그날이 오게 됩니다. 그날은 신우이 부부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술을 마시는 남편이 아니었는데 신우이 부부가 워낙에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라 분위기를 맞춰주느라 남편도 술 한잔을 하게 되죠. 신우이 부부, 남편, 시부모님 모두 다 술을 드신 상태였던지라 그날 어쩔 수 없이 신우이 부부 집에서 잘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장롱 면허인 저를 엄청 원망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면허증을 따긴 했는데 운전할 일이 없어서 저는 장롱 면허였었거든요. 불편했고 그리고 잠자리도 내 집 같지 않았기에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새벽녘에 잠이 든 것 같은데 갑자기 남편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라고요. 막 잠이 들은 것 같은데 깨우니까 짜증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짜증 잔뜩 섞인 목소리로 왜 그러냐고 화를 냈죠. 자기야, 자기야 얼른 일어나. 엄마 밖에서 뭐 하는 것 같아. 나 지금 화장실 갔다가 엄마랑 눈 마주쳤는데 살벌해. 얼른 일어나. 아니 왜? 지금 몇 시인데? 나 막 잠들었어. 왜 이래 정말?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잠이 확 깨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지금 밖에서 밥을 하고 있다고 저보고
나가보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저는 신의 부부 집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일어나야 하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 여기 신의 부부 집이잖아. 그런데 나보고 일어나라고? 왜? 왜 그래야 하죠? 어머니 혼자서? 형님은 뭐 하시는데? 누나? 누나 모르지. 암튼 엄마 지금 화난 것 같아. 얼른 나가봐야 할 것 같아. 형님이 하셔야 하는 걸 왜 어머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야, 여기 어머니 집 아니라 형님 집이야. 나보고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그건 나도 아는데 엄마 눈썹이 잔뜩 올라가 있어. 그리고 소리 들어봐. 거의 막 부시잖아. 누나가 아침잠이 좀 많은데 일어나질 못하고 있나 봐. 자기야, 얼른 일어나서 그냥 엄마 옆에 서 있기라도 해라. 어? 웃기더라고요. 잠이 확 깨긴 했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우이 집이고 그 사람은 자는데 나는 일어나라고? 저는 딸 집에 오셨으니 하고 싶으신가 보다. 나는 피곤하니 더 자겠다 하면서 돌아누워 버렸죠. 여기 형님 집이잖아. 그럼 형님이 해야지. 왜 나보고 나가서 하라는 말이야? 눈썹을 올리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여긴 내 집도 아니고 어머니 집도 아니고 형님 집이야. 난 더 잘 거야. 내가 여기서 일어날 필요는 없는 거라고. 하고 약간 큰 소리를 냈는데 저희가 자고 있는 방에 귀를 대고 있었는지 갑자기 문이 벌컥하고 열리더라고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소리 나는 거 다 들었다고. 깼으면 얼른 나올 것이지. 왜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냐고. 얼른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나가려고 했다고 지금 나갈 채비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들어온 거라고 금방 나갈 테니 노여하지 말라 말을 하니 시어머니는 그 별로 없는 눈썹을 더 치켜 뜬 채 이러시더군요. 네가 왜 변명을 해? 내가 일어나기 전에 며느리가 일어났어야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나니? 시누이 집이라고 퍼질러 자는 거야? 시누이 집이면 시어머니 집이나 다름없는 건데. 얼른 나와.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고 그냥 얼른 집으로 가고만 싶었어요. 그리고 절절매기만 하는 남편도 너무 꼴사나웠었고요. 아니 얘, 너는 입이 없니? 왜 자꾸 우리 아들만 말을 하니? 나온다고 말만 하고 왜 앉아만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시위하는 거냐? 어머니, 제가 왜 나가야 하죠? 저도 여기 놀러 온 건데요. 형님이 초대해서 온 건데 제가 왜 일어나서 어머니를 도와야 하는 거죠? 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나중에 보자고 했고 남편은 또다시 장화 씨는 고양이 얼굴을 하면서 원래 며느리들은 다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집안의 식구가 되었으니 이 집 저 집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저 혼자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옆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건데 제게 너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게 바로 시가 사람들 때문이라고 여겼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문제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항상 이야기하시는 며느리의 도리, 맨날 며느리 도리에 말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정성을 다해라. 밥을 잘 챙겨라. 연락 자주 해라. 뭐든지 여자가 참아야 한다. 남편 내조를 잘해야 한다. 시댁에도 도리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요. 전날 기분이 너무 상했지만 그래도 그냥 넘겼습니다. 괘씸했지만 자기들이 원하던 곳에 이사한 사람들 기분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죠.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당시 제게 닥쳤던 어려움은 어머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지겨울지, 제가 얼마나 힘들지 그걸 모르는 남편의 마인드라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돌려주기로 했죠. 며느리 아내 도리를 말하는 시어머니이니 사위 남편 도리를 말하는 장모님으로. 저희 엄마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었는데 그냥저냥 봐주기만 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좀 괴롭히려 했습니다. 내가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엄마 사위도 좀 알게끔 맛 좀 보여주라고 했죠. 날을 잡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친정 식구들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주고 있나?
결혼하기 전에 항상 아침밥 먹었던 우리 딸인데 잘 챙겨주고 있어? 남편은 좀 당황한 듯 했어요. 약간 얼굴을 붉히더니 아침은 거의 못 먹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친정엄마 왈. 뭐라고? 그래서 우리 딸이 결혼하고 나서 마르는 거였구만. 한약이라도 한지 해먹여야겠네. 아, 어머니, 그래도 정 배고프면 얼려놓은 밥 해동해서 먹곤 해요. 한약까진 안 해주셔도 되지 싶어요. 아니,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자네 지금 얼려놓은 밥이라고 했나? 나는 단 한 번도 우리 딸 찬밥 먹인 적이 없어. 이제 자네 아내이니 자네가 좀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닌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더군요. 언제까지 손님으로 올 생각이냐고요? 언제 손수밥을 지어서 장인 장모한테 대접을 할 것이냐고. 이쁨 받고 싶으면 사위 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자네를 예쁘게 볼 순 없는 거네. 사위 도리라는 게 있지 않나? 자식인데 이 집 저 집 할 것도 없이 다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겠나? 아, 네. 조만간. 그런데 제가 음식을 잘 못해서 마음에 드실지. 사부인이 그런 거 안 가르치셨나? 돈도 많이 벌어오고 아내한테 잘 하라고. 그런 거 안 가르치셨어? 모든 거 다 정성이야. 사 먹는 거 말고 못하는 음식이어도 꼭 해서 먹이고 고생스러워도 그래야 하는 법일세. 그리고 자넨 왜 이렇게 연락을 안 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해서 안부 묻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딸이 워낙에 무뚝뚝해. 그럼 자네라도 곰살맞게 굴어야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하도록 해. 손가락 부러진 것도 아닌데. 나는 또 손가락 부러졌는 줄 알았네. 멀쩡하구만. 쩔쩔매는 남편을 보니 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엄만 멈추질 않으시고 정점을 찍으십니다. 시어머니 칭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딸이 지금 어려서 불평을 하는 거라고. 그런데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라고. 요즘 애들은 어려운 걸 모르고 자라서 그런 듯한데 결혼하고 나면 당연히 시댁에 충성하고 시부모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해야 하는 거라고. 아주 잘하시는 것이고 더 하셔야 하는 거라 했습니다. 시누이 집에서 밥하라고 해서 시어머니한테 대거리했다는 말 듣고 저를 엄청 혼을 냈다고 말씀하셨죠. 내 딸 며느리 만드는 것은 시어머니가 하셔야 할 일이고 남편을 사위 만드는 것은 친정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하셨죠. 내 말이 어디 틀렸나? 자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장가 왔으면 사위 역할 제대로 나뉘어도 흉내 내야지. 처음부터 잘할 순 없으니까. 내가 살살 가르쳐 주도록 하겠네. 그리고 이번 명절엔 자네가 직접 부치는 전이 좀 먹고 싶네. 일 끝나고 바로 올 수 있나? 처갓집에 먼저 오는 것도 재미지지 않겠어? 네? 어머니 명절에요? 그래, 명절에 뭐 그리 놀라나? 전 부치고 자고 그리고 굳이 자네 집에 명절에 가야겠나? 우리 집보다 자네 집에 더 가까워서 자주 가지 않나? 평소에? 그럼 명절 전주에 다녀오게. 이번 명절엔 자네 집은 가지 않는 걸로 하세. 나도 내 딸 끼고 사위 끼고 좀 즐겁게 보내고 싶어 그래. 이게 욕심은 아니지 않나? 아닌가? 사돈도 하시는데 나도 좀 해봐야지. 나도 자격 되는 거잖아? 남편의 얼굴은 장화시는 고양이에서 술까지 먹은 벌거운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쩔쩔매더라고요. 아무런 대답도 못했고 그냥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엄마는 그런 모습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하냐 물으시더군요. 황당하지 않냐고. 왜 장모가 저런 말을 하지? 쉽지 않냐고. 남편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니 엄마는 우리 딸은 매일 자네가 드는 기분을 느끼고 살고 있다 하셨습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일이라고. 남편이 집안에서 귀한 아들이면 저 또한 저희 집에서 귀한 딸이라고. 그리고 며느리 도리를 찾으면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사회도리 당당하게 찾을 수 있는 거라고. 어디 내놓아도 아까운 그런 귀한 딸이야. 그런데 그런 딸을 부엌대기로 만들어? 지금은 내가 말로 끝내지만 내 딸에게 다시 한 번만 이랬다란 소리 들리면 나도 똑같이 할 거야. 그리고 자네가 중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일세.
울지만 말고, 알았나? 처갓집에서도 얼마든지 사이돌이 찾을 수 있어. 자네 집만 며느리돌이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네? 자네가 우리 딸을 귀하게 대접해야 우리 딸도 자네를 귀하게 대접하는 것일세. 시댁과 척을 지라는 게 아니야. 자네가 든든하게 등 정도 내줘야지. 자네면 꼭 결혼한 애인데 안 그래?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이후 남편의 행동이 변했습니다. 완전 180도로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자기가 더 뭐라 합니다. 울지도 않고요. 그리고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사람도 처갓집에서 귀한 딸이라고. 왜 자꾸 손에 물을 묻히게끔 하려고 하냐고. 그 도리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엄마가 이러면 내가 처갓집에 가서 물을 묻히는 게 아니라 담그고 있어야 하는 거라고.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쫄아버린 겁니다. 저희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했지만 눈매가 참 매섭거든요. 아마 내가 잘못하면 뼈도 못 추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암튼 엄마 찬스 제대로 썼었죠. 그래서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등 내어주는 남편이 되었답니다. 이번 명절에도 놀러 갔다가 당일에만 살짝 들르기로 했거든요. 양가 모두 동일하게. 속초 여행을 잡아 놓았는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켄싱턴 호텔에서 브런치와 바비큐라니. 다음번엔 꼭 시부모님도 모시고 가야겠어요. 제가 며느리 돌이 해야지만 우리 남편도 사위돌이 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